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강하게 생각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더 깊게 내려가서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미래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길을 압니다. 몸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빨리 정렬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의 의식은 위로만 올라가려 할 때 흔들리고 아래로 뿌리 내릴 때 고요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할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호흡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공기만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호흡은 신경계의 방향키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호흡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의식, 호흡, 진동, 빛, 기억, 신성, 현재, 깨어나다. 이 단어들이 오늘은 개념이 아니라 체감이 되도록 당신의 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루인데도 몸 어딘가가 계속 긴장해 있고 가슴이 좁고 숨이 얕고 마음이 이유 없이 급한 느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이상하게 현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안전을 믿지 못하면 당신의 몸은 확장 대신 수축을 선택합니다. 기회가 와도 움츠립니다. 연결이 와도 피합니다. 사랑이 와도 긴장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안전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고대의 수행 전통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프라나가 흐르는 길을 말했고 도교에서는 단전이 생명의 불씨라고 말했으며 불교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카발라의 상징에서도 땅의 자리, 몸의 자리가 안정될 때 위로의 길이 열립니다. 언어는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당신이 아래에서부터 정렬될 때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고요에 닿습니다. 빛을 모아. 그 고요는 멍한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연결이다. 오늘의 핵심은 백열한 번의 호흡입니다. 백열한이라는 숫자를 당신은 그냥 숫자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를 리듬으로 읽습니다. 몸은 반복을 언어로 읽습니다. 한 번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백열한 번은 신경계가 배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반응해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내려가도 안전하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연결해도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납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열한 번의 호흡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길게 아래로 내려가는 호흡을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면 신경계는 변화의 방향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긴 날숨이 누적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당신의 턱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배가 부드러워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내려가도 된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억지로 잘하려 하지 마세요. 성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지 정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한 번의 귀환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으세요. 허리는 곧게 수도에 힘으로 세우지 마세요. 머리는 가볍게 위에 떠 있고 어깨는 바닥으로 녹아내립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게 두세요. 당신은 지금 땅과 연결을 회복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아래에서부터 안정됩니다. 양손을 아랫배, 배꼽 아래쪽에 포개어 올려두세요. 따뜻함을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닿는 것 자체가 신경계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나를 돌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내려온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단순합니다. 들숨은 부드럽게, 날숨은 길게. 들숨을 4 정도로 들이마시고 날숨을 6이나 8 정도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더 쉽게 풀립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안쪽으로 가볍게 내려가도록 허락하세요. 억지로 힘을 주지 마세요.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111번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3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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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물결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내려가기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정렬하기입니다. 세 번째 물결은 인코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숫자보다 느낌을 먼저 잡겠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속으로 세워도 좋고 손가락으로 아주 작게 표시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빨리 하면 의식은 올라가고 천천히 하면 의식은 내려옵니다. 첫 번째 물결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려오기.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의 하루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신이 붙잡아온 말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신이 참아온 표정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당신이 억지로 견딘 의지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하세요. 내려놓는다. 그리고 들숨에서는 아주 짧게 말하세요. 지금이다. 내려놓는다. 지금이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37번을 마칠 즈음 몸이 아주 작은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침이 고일 수 있습니다. 배가 꾸르륵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몸은 긴장을 말로 풀지 않습니다. 몸은 숨으로 풉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말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정렬하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호흡에 아주 작은 이미지를 더합니다. 들숨에서는 아랫배에 부드러운 빛이 모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장된 금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등불 같은 빛이면 충분합니다. 날숨에서는 그 빛이 아랫배에서 골반으로, 청골로, 그리고 발바닥으로 내려가 땅과 연결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로 뜨는 에너지가 아니라 아래로 정렬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프라나, 루아흐, 치, 그 이름이 무엇이든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감각입니다. 아래가 안정될수록 위가 조용해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 물결에서는 만트라를 하나 더 분명하게 사용해 봅시다. 들숨에서 속으로 말하세요. 의식 날숨에서 속으로 말하세요. 연결의식, 연결의식, 연결. 이 단순한 반복은 생각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한 리듬입니다. 당신은 지금 흩어진 주파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순간 삶은 당신에게 더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물결은 인코딩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크게 바뀌게 해달라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밀지 않습니다. 당신은 허용합니다. 당신은 끌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맞춥니다. 당신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 물결에서 당신은 소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원하는 장면으로 떠올리지 마세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 애원하는 장면으로 떠올리지 마세요. 대신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몸의 감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어깨는 어땠을까요? 그 순간 당신의 배는 어땠을까요? 그 순간 당신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당신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지금 미래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감각을 현재에 불러와 몸이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강하게 억지로 느끼지 마세요. 오히려 아주 미세한 안정감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가슴, 조금 더 느려진 생각, 조금 더 부드러워진 배. 그 미세한 변화가 당신의 신경계에 새 기준점을 심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현실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안전을 더 많이 느낄수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벌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는 문제입니다. 100여란 번의 호흡을 마친 뒤 당신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아주 짧게라도 정지하세요. 두 손을 여전히 아랫배에 두고 마지막 날숨을 길게 한 번 더 내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억지로 봉인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통제를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내가 다 쥐고 흔들지 않겠다. 나는 정렬했고 이제 흐름을 허용한다. 이것이 바로 은총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결과를 협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나머지는 더 큰 지성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의식, 호흡, 진동, 빛, 기억, 신성, 현재, 깨어나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안전 규칙을 기억하세요. 호흡 중에 어지러움이 강해지면 당신은 너무 빠르게 들이마시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날숨을 길게 하세요. 숨을 참는 동작은 필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불편해하면 하지 마세요. 임신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공황이 쉽게 올라오거나
최근 수술이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무리한 호흡 패턴은 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당신의 치유는 강요가 아니라 허용에서 옵니다. 당신의 신성은 위험을 통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성은 안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11번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숫자만큼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현재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몸의 언어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당신의 에너지장을 정돈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만큼 연결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오늘부터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11번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손의 위치로, 같은 방향의 날숨으로 단지 반복해 보세요. 몸은 완벽함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몸은 일관성으로 배웁니다. 일관성이 쌓이면 심장은 더 쉽게 안정되고 호흡은 더 쉽게 길어지고 생각은 더 쉽게 느려지고 당신의 선택은 더 쉽게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가 나를 바꾸고 있었다.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기 전에 내가 방향을 정렬하고 있었다. 그 정렬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촉매가 됩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운명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단 한 단어만 남겨도 좋습니다. 호흡 혹은 의식 혹은 연결. 당신이 오늘 어떤 단어에 가장 끌렸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 111번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때 당신의 몸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 아주 짧게라도 기록해보세요. 당신은 얻은 것보다 느낀 것을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낀 것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한 반복으로 옵니다. 당신이 하루의 끝에서 혹은 하루의 시작에서 111번의 숨을 고르게 보내는 동안 당신의 몸은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긴 날숨이 안전을 가르치고 부드러운 들숨이 현재를 가르치고 그 둘의 균형이 당신의 삶을 다시 정렬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신경계를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몸이 안전을 느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체감입니다. 의식은 체감 위에 서야 오래 갑니다. 호흡은 그 체감의 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연결이다. 당신이 111번의 숨을 마친 뒤에 느끼는 아주 작은 고요. 그 고요는
비어 있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정열입니다. 그 정열이 생기면 당신은 어떤 선택이든 조금 더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 삶이 갑자기 쉬워진다기보다 삶의 방향이 덜 흔들립니다. 진동이란 바로 그 방향성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진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유지되는 리듬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다면 한 가지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더 강하게 붙잡을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몸이 긴장할수록 당신은 더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들은 말합니다. 창조는 밀어붙임이 아니라 허용에서 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손에 쥐고 흔들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은총은 당신의 작은 의지가 아니라 더 큰 지성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그 공간이 열립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항복은 포기와 다릅니다. 항복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머리의 강박에서 몸의 정열로.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111번의 호흡으로 신경계를 길들이는 문. 둘째는 그 길들여진 신경계 위에서 삶을 허용하는 문. 둘은 서로를 돕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의 몸 안에는 아주 길고 깊은 통로가 있습니다. 목에서 가슴을 지나 배와 장기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길. 현대에서는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에서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그것을 신성한 소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부드럽게 깨우면 당신의 내면은 더 빨리 차분해지고 더 오래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가진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호가 됩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표정과 호흡과 눈빛이 먼저 말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두 번째 실천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111번의 호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완합니다. 4분 동안 하는 아주 짧은 리셋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대화를 앞두었을 때, 혹은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차가워질 때, 혹은 생각이 너무 빠르게 달릴 때, 당신은 4분만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묻지 말고 살짝 앞쪽에 두세요.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고 목은 길어집니다. 이제 상체를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고개는 억지로 들지 말고 가볍게 내려둡니다. 이 자세는 당신의 몸에 말합니다.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다. 지금은 숨을 돌릴 수 있다. 숨을 완전히 내쉬세요. 그 다음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 깊숙한 곳으로 공기가 내려간다고 느껴보세요. 들숨이 끝나면 아주 잠깐 멈춥니다. 길게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몸이 편안한 만큼만, 그리고 내쉬는 숨을 길게 보냅니다.
날숨의 끝에서 아주 낮게 허밍을 해도 좋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목에 힘을 주지 않고 가슴 안쪽에서 작은 진동이 퍼지도록. 그 진동은 소리의 형태를 빌려 신경계에 전달되는 부드러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4분 리셋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기회로 알아볼 수 있는 몸이 되게 돕습니다. 신경계가 안전을 느끼면 눈앞의 순간을 더 정확히 읽습니다. 당신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당신의 반응이 다르니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의식이 더 맑게 깨어있는 상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심장의 리듬이 고요하게 정렬될 때 뇌와 몸 전체가 더 안정된 패턴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심장 일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당신의 호흡과 감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100여만 번의 호흡을 하며 날숨을 길게 보낼 때 사실 당신은 심장의 리듬에도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심장은 억지로 조종될 때가 아니라 존중받을 때 정렬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3번째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세요. 다른 손은 아랫배에 둡니다. 들숨에서는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날숨에서는 배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은 긍정 확언이 아니라 신경계에게 보내는 방향 신호입니다. 만약 그 문장이 어색하다면 더 짧게 해도 됩니다. 안전, 현재 연결. 안전, 현재 연결.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층을 원한다면 당신의 척추 가장 아래 청골이라는 자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통들은 청골을 신성한 문턱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에서는 부활의 상징이 그곳과 연결되기도 하고 어떤 수행에서는 뿌리의 에너지가 잠든 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언어로는 그곳이 골반과 신경총 그리고 몸의 안정감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어보다 감각을 택하겠습니다. 천골은 당신이 땅과 만나는 내부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질 때 먼저 흔들리는 곳이고 당신의 몸이 회복될 때 먼저 안정되는 곳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4번째 실천은 천골각성의 5가지 길 가운데 당신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먼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쓰세요. 허리는 과하게 바닥에 누르지 말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허락합니다. 2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둡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와 골반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넓어진다고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청골이 바닥에 더 넓게 닿는다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빛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과의 다화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을 더하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아주 조금만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너무 멀리 보내지 마세요. 안전한 범위에서. 들숨에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숨에서는 왼쪽으로 아주 조금.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몸은 강압을 싫어합니다. 몸은 설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어떤 사람들은 골반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나 풀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풀림은 의식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더 아래에서 안전을 느끼면 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 안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지기가 있습니다. 허리와 골반, 깊숙한 곳, 척추와 다리를 잇는 근육. 어떤 사람들은 그곳의 긴장이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육을 억지로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실천은 더 부드럽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아주 조금 끌어당겨 보세요.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날숨입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몸이 스스로 놓습니다. 들숨에서는 힘을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머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때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키기만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풀어도 된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것을. 발에서 시작해도, 배에서 시작해도, 청골에서 시작해도 결국 신경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6번째 실천은 다시 발로 내려갑니다. 발은 당신의 외부 땅이자 내부 뿌리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위에만 살았다면 지금은 아래로 돌아오세요. 작은 공을 준비해도 좋고 없다면 손으로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둡니다. 천천히 굴리세요. 아픈 곳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민감한 지점을 만나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통증을 밀어내지 말고 메시지로 듣습니다. 그곳에 어떤 긴장이 있었는지, 어떤 피로가 쌓였는지, 어떤 감정이 걸려 있었는지 당신은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몸은 해석보다 허용을 원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연습을 매일 몇 분씩 일주일만 반복해도 어떤 사람들은 걸음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목이 길어지고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발이 깨어나면 전체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감각은 뇌에게 말합니다. 땅은 안전하다. 지금은 괜찮다. 그 단순한 신호가 당신의 삶의 톤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몸을 더 크게 통합하는 한 가지 움직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말할 때 피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가? 머물 수 있는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가? 그 능력은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7번째 실천은 깊은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이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안전을 목표로 하세요. 문 손잡이나 의자 등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잡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발바닥은 바닥을 붙잡고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허리는 길게, 가슴은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머무를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도 숨을 내쉽니다. 당신이 날숨을 길게 보내는 순간 몸은 중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중력과 협력합니다. 그 협력이 곧 젊음의 기능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알아차렸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을 다른 몸의 언어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안전을 만들고 현재로 돌아오고 연결을 회복하는 것. 의식은 공중에서 떠다니지 않습니다. 의식은 몸에 머물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영적 길을 걷든 결국 몸은 당신의 신전이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신전이 흔들립니다. 기초가 안정되면 위는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실하게 에너지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도덕으로만 다루거나 죄책감으로만 다루거나 자극으로만 다룹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력이며 창조력이며 신경계가 친밀함을 배울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무의식적 반복, 과도한 자극, 고립, 수치심, 불면. 이런 상태가 겹치면 몸은 회복 대신 소진을 배웁니다. 반대로 당신이 호흡과 존중과 느림으로 접근한다면 같은 에너지가 당신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8번째 실천은 금지나 허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든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멈추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외로움인가? 불안인가? 단지 피로인가? 혹은 자연스러운 친밀함인가? 그리고 손을 가슴과 배에 잠시 올립니다. 발바닥을 느낍니다.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당신을 해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도 아주 짧게 호흡을 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돌아온다. 이것이 수치심의 고리를 끊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라는 말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몸이 안전하지 않으면 현실화는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면 삶은 경직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들은 말합니다. 더 큰 힘은 항복에서 온다. 항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복은 당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결과를 더 큰 지성에 맡기는 태도. 그 태도는 오히려 당신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삶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읽게 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의 정화와 맑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단식이 몸을 정화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제한된 섭취가 대사와 세포의 청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단식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호흡은
대사의 리듬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안전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9번째 실천은 7분 동안 하는 조용한 호흡입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 척추를 길게 씁니다. 숨을 내쉬고 아주 짧게 멈춥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을 때는 욕심내지 마세요. 불편함이 올라오면 즉시 멈추고 자연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어지러움이나 공황감이 올라온다면 그날은 이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 간질, 심한 공황 장애가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치료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당신의 몸과 협력하는 연습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7분을 마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느낌은 성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신경계와 대사의 언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언어는 반복으로 익숙해집니다. 111번의 호흡이 그랬듯이 7분의 호흡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성을 선택하면 몸은 새로운 기준선을 배웁니다. 그 기준선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은 상태의 언어입니다. 몸은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숫자 111도, 4분도, 7분도 결국은 하나의 리듬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입니다. 111번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마치 묵주처럼 당신의 주의를 현재로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1을 신성한 숫자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혹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혹은 거울 속 얼굴에서 피곤함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아주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위험 부족 불안 당신이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몸이 먼저 수축합니다. 수축은 에너지장을 좁히고 시야를 좁히고 가능성을 좁힙니다. 바로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설득이 아니라 호흡의 해제입니다. 날숨을 길게 보내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신경계에게 새로운 결론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말하면 당신의 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동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싸우고 도망가게 하는 반응, 다른 하나는 얼어붙게 하는 반응, 그리고 그 둘을 넣어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깨어있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잡해 보이지만 당신은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날, 당신은 싸우거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당신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의 눈을 볼 수 있고 마음은 열려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결국 그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당신이 4분 리셋을 할 때 사실 당신은 그 세 번째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밍을 할 때 당신은 목과 가슴의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목은 말의 문이며 말은 관계의 문입니다. 관계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연결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에서는 호흡 다음으로 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리는 진동이며 진동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정렬합니다.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허밍이면 충분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허밍을 할 때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상상해 보세요.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목이 아니라 청골로 내려갑니다. 그 진동이 척추를 따라 내려가 골반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심장을 통과합니다. 심장을 통과한 진동은 머리로 올라가 생각을 잠시 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선의 길입니다. 나선은 직선보다 오래된 움직임입니다. 자연은 직선보다 나선을 더 사랑합니다. 은하도, 소용돌이도, 나무짚의 결도, 당신의 귓바퀴도 나선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도 나선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천골각성의 5가지 길을 조금 더 선명하게 당신의 삶 속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은 5가지를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느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뿌리 호흡입니다. 아랫배와 골반 바닥이 미세하게 넓어졌다가 날숨에서 부드럽게 내려앉는 느낌. 이때 당신은 땅이 당신을 지지한다는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는 나선의 춤입니다. 아주 작은 골반 흔들림, 아주 작은 무릎의 흔들림, 아주 작은 척추의 회전. 이것은 춤이 아니라 신경계의 유연성입니다. 셋째는 대지와의 대화입니다. 발바닥과 청골을 하나의 손으로 느끼며 걷는 한 걸음마다 날숨을 길게 보내는 연습. 넷째는 빛의 사다리입니다. 숨과 함께 빛 청골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이마로 올라가는 느낌을 그리는 연습. 다섯째는 고요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을 거의 멈춘 듯 느리게 하면서 내부에서는 미세한 파동이 계속 흐르게 하는 연습.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첫째, 뿌리 호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은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억지로 펴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를 세우려 애쓰면 천골은 오히려 다칩니다. 천골은 억지보다 허용해서 열립니다. 들숨을 할 때 배꼽 아래에 공기가 모이고 그 공기가 골반 바닥을 미세하게 넓힌다고 느끼세요. 날숨을 할 때 배꼽 아래의 무게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천골이 넓게 퍼진다고 느끼세요. 그 감각이 잘 오지 않으면 그냥 날숨을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날숨은 뿌리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둘째, 나선의 춤은 당신의 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당신은 음악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공간이 좋습니다. 당신이 숨을 내쉴 때
골반을 아주 조금만 원을 그리듯 움직여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몇 번, 반대 방향으로 몇 번. 움직임이 너무 커지면 몸은 방어합니다. 움직임이 아주 작으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느끼고 싶은 것은 통증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은 의식의 세기를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날, 골반은 더 굳어 있습니다. 골반이 풀리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셋째, 대지와의 대화는 한국의 일상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강을 걷는 길에서도, 저녁에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길에서도, 바닷가 모래가 있는 날에는 더 좋습니다. 당신은 걷기 전 잠시 멈추어 발바닥을 느낍니다.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디디며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둘째 걸음에서도 날숨을 길게. 들숨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세요. 걷는 동안 당신은 머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땅과 대화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안전하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이렇게 걷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장은 땅과 동조합니다. 그 동조는 당신을 과거에서 떼어내고 현재로 데려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넷째, 빛의 사다리는 상상력의 연습이지만 동시에 신경계의 연습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청골 주변에 따뜻한 빛이 모인다고 느끼세요. 숨을 내쉴 때는 그 빛이 척추를 따라 심장으로 올라간다고 느끼세요. 다음 들숨에서는 심장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음 날숨에서는 빛이 이마 쪽으로 올라간다고 느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번쩍이는 환상이 아니라 조용한 밝음입니다. 신성은 조용합니다. 신성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다섯째, 고요한 움직임은 가장 깊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합니다. 당신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느리게, 아주 작은 범위로 몸을 흔들거나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이때 당신은 알아차릴 겁니다. 움직임이 느려질수록 내부의 감각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역설입니다. 빨리 가려고 할수록 흐려지고 느리게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배꼽과 단전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배꼽 아래를 생명력의 용광로로 여깁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 자리를 의지와 용기의 불꽃으로 말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장의 신경망이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체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배꼽 아래로 숨을 보내면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몸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은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여만 번의 호흡을 할 때 당신은 한 손을 배꼽 아래에 올려도 좋습니다. 그 손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집이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묻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쥐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소망을 쥐어짜면 몸이 상합니다.
소망을 부드럽게 품으면 몸이 열립니다. 그래서 111번의 호흡을 하는 동안 당신은 소망을 문장으로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몸의 느낌을 떠올리세요. 어깨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배가 어떻게 풀리는지, 숨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몸이 먼저 그 현실을 기억하면 마음은 덜 의심합니다. 이것이 전통에서 말하는 기억의 힘입니다. 의식은 기억을 따라 움직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소망을 떠올릴 때는 한 가지를 조심하세요. 시간표를 붙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시간표를 들으면 긴장합니다. 긴장은 수축입니다. 수축은 단절입니다. 단절은 불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상태를 정렬하는 것. 상태가 정렬되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고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로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적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의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방의 불을 조금 낮추세요. 스마트폰은 멀리 둡니다. 손을 가슴과 배에 올립니다. 그리고 111번의 호흡을 시작합니다. 호흡을 세는 동안 당신은 완벽하게 세려 하지 마세요. 놓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이 수행입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의식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신경계가 돌아옵니다. 당신 안에 있다. 111번을 마치면 마지막에 아주 짧게 속으로 말하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일도 돌아오겠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 떠올리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한숨만큼만 느끼세요. 한숨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흥분은 긴장과 가깝습니다. 조용한 확신은 이완과 가깝습니다. 이완은 허용의 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당신이 더 깊이 가고 싶다면 목소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은 소리. 잠들기 전 가볍게 허밍을 3번만 하세요. 첫 번째는 가슴에, 두 번째는 배에, 세 번째는 천골에. 당신은 소리를 그곳으로 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파동은 진동입니다. 진동은 에너지장입니다. 에너지장은 관계입니다. 당신의 파동이 부드러워지면 당신의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낮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은 종종 아직 과거의 꿈과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짧은 리셋이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을 배꼽 아래에 올리고 3번만 길게 내쉬세요. 들숨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두고 날숨만 길게. 그 3번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루 중 가장 무너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후의 무기력, 관계의 마찰, 일의 압박, 이유 없는 불안. 그때 당신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왔을 겁니다. 더 서두르고, 더 조여서, 더 버텨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로 가보세요.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발바닥을 느낍니다. 어깨를 내립니다. 그리고 4분 리셋을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떤 날은 오히려 감정이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안전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움직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유 없는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숨을 길게 내쉬며 감정에게 공간을 주세요. 감정은 통제될 때 커지고 느껴질 때 흐릅니다. 흐름은 치유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전 원칙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호흡을 하든 어지러움, 가슴 통증, 심한 두근거림, 공황감이 올라오면 즉시 멈추고 자연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은 힘이지만 힘은 안전 속에서만 지혜가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폐 질환, 임신, 간질, 심한 공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강한 호흡 유지나 과도한 숨 참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길은 오래 가는 길입니다. 오래 가려면 부드러워야 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통합의 이미지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악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악기는 조율되지 않으면 어떤 곡도 아름답게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기가 조율되면 아주 단순한 음도 깊게 울립니다. 당신의 호흡은 조율입니다. 당신의 날숨은 조율입니다. 당신의 고요는 조율입니다. 그리고 조율된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연결이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곡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곡은 당신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리듬과 간격입니다. 호흡도 그렇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당신의 의식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경음악으로 낮은 주파수의 잔잔한 소리를 선택합니다. 430이나 963 같은 숫자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느린 파동이 당신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 것, 억지로 올리지 말 것, 길게 내쉴 것. 그 메시지가 당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영상에서 여러 전통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인도의 프라나, 도교의 기, 카발라의 루아흐,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 이름이 달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종 비슷합니다.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느끼는 에너지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장은 호흡으로 가장 쉽게 변한다는 것. 어떤 전통에서는 생명의 바람을 프라나라고 부르고 어떤 전통에서는 영의 숨을 루아흐라고 부르며 어떤 전통에서는 흐름을 키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숨이 당신의 삶의 바람이라는 것,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상징 하나를 당신의 청골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발라에서 말쿠트는 땅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명문이라는 문이 불의 자리를 지킨다고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뿌리 차크라가 잠든 자리라고도 합니다. 이 상징들은 서로 다른 지도를 쓰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땅과 연결될 때 하늘이 열린다. 아래가 안정될 때 위가 맑아진다. 그래서 당신의 실천은 언제나 아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발, 골반, 청골, 배. 그곳이 안정되면 당신의 심장과 이마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창의성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인가? 당신이 사랑을 받을 때 움츠리는 몸이라면 사랑은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볼 때 얼어붙는 몸이라면 기회는 와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수용의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수용할 준비가 되면 당신의 삶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은총은 당신이 억지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의 작은 의식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할 때 먼저 묻습니다.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품고 있는가? 붙잡는 손은 경직됩니다. 품는 손은 부드럽습니다. 붙잡는 호흡은 짧아집니다. 품는 호흡은 길어집니다. 당신은 소망을 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는 첫 단계는 날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손이 풀리고 어깨가 풀리고 턱이 풀립니다. 그 풀림이 바로 품음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소망을 품는 3단계 호흡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신경계 정렬입니다. 조용히 앉아 교호 호흡을 합니다.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반대로 바꾸어 천천히 내쉽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당신이 숫자를 세기 어렵다면 그냥 느린 리듬으로 5번만 해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숨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내쉬는 숨의 부드러움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둘째, 배꼽에 불꽃입니다. 두 손을 배꼽 아래에 포개어 올립니다. 들숨에서 배가 부드럽게 부풀고 날숨에서 배가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날숨 끝에 아주 짧게 멈춥니다. 멈춤은 억지가 아니라 쉼입니다. 그 쉼 속에서 배꼽 아래에 작은 따뜻함이 생긴다고 상상합니다. 과장된 불꽃이 아니라 촛불 같은 따뜻함. 당신의 생명은 그렇게 조용하게 타오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셋째, 조용한 다운로드입니다. 다음 들숨에서 그 따뜻함이 척추를 따라 심장으로 올라온다고 느끼고 다음 날숨에서 이마 쪽으로 부드럽게 올라온다고 느낍니다. 이때 당신은 소망을 생각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이루어진 순간의 몸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는 버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에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에게 허락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 의식은 마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상태를 바꿉니다. 상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기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날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것이 가장 안전한 형태의 현실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 의식이 호흡을 타고 돌아오는 것,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한국의 오래된 문화 안에도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물 한 그릇을 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누군가는 산사에서 목탁 소리와 함께 숨을 고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파도의 리듬에 호흡을 맞춥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은 신경계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그 리듬을 다시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과 함께 움직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어떤 날은 당신이 너무 지쳐서 어떤 실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단순하게 가세요. 한 번만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지금도 괜찮다. 한 번만 더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돌아온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은 다시 정렬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의 며칠 동안 관찰할 수 있는 3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관찰의 방향입니다. 첫째, 당신의 몸이 더 빨리 풀리는지. 예전에는 오래가던 긴장이 지금은 더 빨리 지나가는지. 둘째, 당신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는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공격이 줄고 명료함이 늘어나는지. 셋째, 당신의 선택이 더 단순해지는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지는지. 이 3가지는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숫자에 끌리는 사람이라면 백열한을 작은 약속으로 삼으세요. 하루에 111번 오직 당신을 위해 숨을 쉬는 시간. 그 약속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에너지장에 새겨집니다. 그 새김이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연결이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실천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결핍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까? 위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을 믿고 있습니까? 몸이 믿는 것이 곧 당신의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몸의 믿음은 말로 바뀌기보다 호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조금 더 깊은 층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의 뇌는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몸의 신호에 의해 끊임없이 조절됩니다. 심장 박동, 장의 움직임, 근육의 긴장, 피부의 온도, 호흡의 깊이, 이 신호들이 모여서 뇌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혹은 지금은 위험하다. 안전이라는 신호가 우세하면 당신의 뇌는 창의성을 허용합니다. 관계를 허용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허용합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우세하면 뇌는 생존의 좁은 길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단지 공기의 교환이 아니라 신호의 재배치입니다. 당신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마십니다. 당신 안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키기입니다. 목이 마를 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침을 삼키는 것. 당신의 목과 가슴에는 많은 감각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부드러운 삼키기 동작은 몸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먹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것을 과장된 효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불안할 때, 말하기 전, 발표하기 전, 혹은 잠들기 전, 침을 한번 삼키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작은 조합이 당신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행동은 가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을 부드럽게 울리며 가글하는 것.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신경계의 거울입니다. 목소리가 조급하면 신경계도 조급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신경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밍을 하기 전에, 혹은 허밍이 어렵다면 가글로 목을 잠시 풀어주어도 좋습니다. 다만 과하게 하지 말고 불편하면 즉시 멈추세요. 당신의 길은 언제나 안전이 우선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의 얼굴로 올라갑니다. 얼굴은 사회적 신경계의 무대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의 몸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억지로 큰 웃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미소, 아주 부드러운 눈의 이완이면 충분합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만 눈을 부드럽게 풀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에게 보내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관계는 타인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사이에서도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청구를 연습할 때 당신은 사실 그 사회적 신경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래가 안정되면 위가 열린다는 말이 단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점점 몸으로 알게 됩니다. 청골이 좁아지면 목이 조여집니다. 골반이 굳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골반이 풀리면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날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말하기를 더 연습하지 말고 청골을 풀어보세요. 무릎을 세우고 작은 흔들림을 하고 길게 내쉬고 다시 말해보세요. 당신은 말이 아니라 몸을 통해 말을 찾게 될 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에게 10번째 실천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매우 짧고 매우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인 통합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빛과 호흡의 세 문입니다. 먼저 발바닥을 느낍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서 있어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끼고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둘째, 손을 배꼽 아래에 올리고 다시 한번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셋째,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날숨을 길게 보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땅불숨 혹은 더 한국적인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뿌리숨 마음, 당신이 세 문을 지나면 당신의 에너지장은 아래에서 위로 정렬됩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체감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실천을 며칠만 반복해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 위로만 도망쳤는지, 나는 언제 아래를 버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살다가 몸을 잃습니다. 그래서 삶이 불안합니다. 몸이 없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단지 호흡이 아니라 현재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설계를 남기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3번 긴 날숨. 둘째, 낮에 1번 4분 리셋. 셋째, 밤에 백열한 번의 호흡. 넷째, 일주일에 2-3번 청골 흔들림. 다섯째, 발바닥을 깨우는 몇 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게 해도 꾸준히 하면 충분합니다. 신경계는 큰 충격보다 작은 반복을 더 믿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리듬을 지키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당신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움은 유연함이고 유연함은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과 함께 호흡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당신은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신성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7일만 해보세요. 큰 변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돌아오는지, 당신이 길게 내쉬는지, 당신이 현재를 붙잡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돌아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해주세요. 얻은 것이 아니라 느낀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오늘 이 순간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자신을 기억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부르는 행위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내면 여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뜬 채로 들어도 좋습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당신의 머리 위에 차가운 공기가 스치는 것을 느낍니다. 날숨이 나갈 때 가슴 안쪽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배꼽 아래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날숨이 나갈 때 청골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몸은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조용히 연결됩니다. 프라나, 루아흐, 치. 이름은 달라도 흐름은 같습니다. 흐름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이 한숨만큼만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날숨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혼자라고 믿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한숨만큼만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날숨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와라. 몸을 믿어라. 땅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숨만큼만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날숨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미 깨어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당신의 호흡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성공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실패한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수행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시 불안해질 때, 다시 조급해질 때, 다시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돌아온다. 그 한 번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다시 정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몸의 맑음에 관심이 있다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정화는 극단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단식이나 강한 호흡을 선택하지만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7분 호흡을 할 때도 당신은 절대로 숨을 참는 시간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과호흡이 줄고 몸은 이산화탄소를 더 편안하게 견디고 심장은 더 안정된 리듬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혹시 당신이 지금 브레인 포그, 불면, 만성 피로, 소화 불편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호흡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수면, 식사, 움직임, 관계, 그리고 의료적 점검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용기는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커집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오늘은 크게 바꾸지 마세요. 대신 아주 작게, 아주 확실하게 바꾸세요. 날숨을 한숨만큼만 길게. 그 한숨이 당신의 신경계에 새로운 미래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나를 살리고 있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단순한 약속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백열안을 완벽하게 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의식과 호흡과 진동을 같은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첫 생각을 믿지 마세요. 첫 생각은 습관일 뿐입니다. 먼저 숨을 믿으세요. 길게 내쉬고 짧게 멈추고 다시 길게 내쉬세요.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여러 개의 실천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복잡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방향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 가지 플랜을 제안합니다. 매일 밤 111번의 호흡을 합니다. 필요할 때 4분 리셋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발바닥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천골의 작은 흔들림으로 골반을 풀어줍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적게, 그러나 꾸준히.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은 이제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상태였다는 것을. 관계도, 돈도, 건강도, 창의성도 결국 당신의 상태 위에 올라섭니다. 상태란 무엇입니까? 의식의 톤입니다. 호흡의 깊이입니다. 신경계의 안전입니다. 에너지장의 정렬입니다. 당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체감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체감을 조금씩 회복할 때 삶은 아주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덜 방해하게 되는 기적. 당신이 기회를 볼 때 움츠리지 않고, 관계를 볼 때 과거의 두려움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들을 때 무시하지 않는 기적. 그 작은 기적들이 모이면 당신의 길이 달라집니다. 발이 풀리면 길이 풀리고, 길이 풀리면 삶이 풀립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마무리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까? 빨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함입니까?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자존심입니까? 혹은 나를 돌보는 것은 사치라는 오래된 믿음입니까? 당신이 그중 하나라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호흡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몸은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의식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그 맑음이 당신의 삶을 이끕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연결이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오늘 밤 111번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111번을 해보세요. 그 다음 날도. 당신이 칠리를 채우면 몸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기억은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신경계의 기억입니다. 안전의 기억, 현재의 기억, 연결의 기억.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단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돌아온다. 혹은 숨이 길어졌다. 혹은 오늘은 안전했다.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 안에 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몸을 통해 신성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도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한 번의 호흡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이 지속되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당신의 치유는 안전 속에서 자랍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